자, 795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795번입니다. 일단은 뭐가 보여요? 뭐야 테마가? 연립 방정식이라고 써져 있죠. 연립 방정식은 뭐야? 연립 방정식이 뭔데? 연립 방정식이 뭔데? 그럼 연립이 뭔데? 개수를 맞춰서 근을 구하는 거. 지금 개수를 맞춰서 뭐 근을 구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중2 과정에서의 가간법, 대입법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얘기가 기억에 남는 건 가간법입니까? 대입법입니까? 가간법이지. 가간법을 훨씬 많이 썼지. 대입법은 뭐 솔직히 이걸 누가 쓰나?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 들거든. 그런데 웃긴 거 아니야? 나는 연립방정식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현 시점에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밖에는 이야기 못하지 않아? 자세히 보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뭐 그런 것들이 나와도 판별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푸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밖에 못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한계점이야. 이 얘기를 좀 해보면은 아직도 이제 뭐,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자체가 사교육이잖아. 알고 있지? 내가 공교육은 아니잖아. 돈 내고 듣는 거잖아. 우리 수업 유료인 거 알고 있죠? 그지? 우리 수업은 유료야.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랑 동반되는 이야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주입식 뭐 그런 얘기들 들어봤지? 그치? 막 그냥 미친듯이 외우기만 한다, 반복만 시킨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 옛날에 이런 게 있어. 막 그 서울 대치동 막 이런데, 막 목동 막 이런데 막 학군지 막 엄청 막 학구열이 막 엄청 나는데 엄마가 너희 학생들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막 학원에 막 10개씩 보내는 거야. 하루에 막 10개는 말이 안 되겠다. 한 6개, 7개 막 계속 보내는 거야. 한 달 내내 막 엄청나게 막 보내. 그러면은 걔가 서울대를 가? 아이고 갔네. 실제로 간 사례들도 정말 많아. 그렇게 해서 그만큼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가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단순 암기지.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해주는, 쌤들이 얘기해주는 것들을 들어보고 내 얘기를 들어보잖아. 나는 절대적인 암기를 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존재하지. 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씩, 쌤 저는 이거 외우는 거 좀 그런데요? 그럼 맨날 증명하고 있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외우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해, 당연히. 근데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갖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너는 이게 뭔지도 모르잖아. 그게 시작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게 시작이야. 오늘 내용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이게 하나도 안 어려우면 뭐해? 다 못 푸는데 어차피. 그게 문제라는 거야. 자, 연립방정식은 방정식을 2개 이상을 붙여놓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방정식은 그럼 뭐야? 이거 몇 번 했는데? X 자리에 대입했을 때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등식의 상태들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 수학은 정보가 투머치하게 주지 않아. 절대. 예를 들어 한번 눈앞에서 볼게요. 3x 빼기 4가 0이야. x가 바로 계산 가능하죠? 몇 나와? 3분의 4. 그치? 3분의 4로 바로 나오지? 그치?
근데 내가 여기다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식을 붙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똑같이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6x 빼기 8을 이렇게 놨어. 그럼 어때? 둘에 대한 여기 밑에 해는 뭐야? 똑같이 3분의 4 맞지? 근데 지금 똑같은 식 아니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붙여놓은 거 연립방정식이 맞아? 네. 맞아. 이렇게 붙여놓는 상태를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붙여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한 것을. 그래서 붙여놨어. 그럼 연립방정식이 맞아. 그럼 전혀 문제될 게 없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만 있어도 답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연립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최초에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야? 두 개 이상을 붙일 거니까 문자로 개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정리를 취합해서 얘기를 해보면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인 방정식의 형태를 여러 개 붙여놓은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3x 더하기 4y는 7 그리고 여기는 이번에는 6x 빼기 y는 5 이런 식으로 둘을 연립해서 이렇게 쓰도록 해봅시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 이건 이제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방정식 두 개를 붙여놓은 거지. 미지수는 두 개 이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제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풀 거야? 그 위에 식에 2를 곱해서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 그걸 가감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한 쌤 저는 마이너스 y를 넘겨서 5를 또 이항시켜서 y는 6x 빼기 5를 만든 다음에 y 자리에다가 6x 빼기 5를 대입을 할게요. 이런 방법도 존재는 하는 거고. 뭐가 맞다 틀리다? 아니야. 둘 다 맞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해봐.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풀어? 그럼 연립방정식을 왜 바로 못 풀어? 넘기거나 뭐 곱하거나 해야 돼서. 넘기거나 곱하거나 해야 돼서? 근데 봐봐. 다시 최초로 되돌아볼게. 방정식의 정의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x가 제곱하면 x자리에 대입했을 때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을 이야기를 해. 등식을. 그럼 너희는 참이 되는 게 궁금하니 거짓이 되는 게 궁금하니? 참이 되는 게 궁금해. 그치? 그 참이 되는 x값을 우리 뭐라고 불러? 또는 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전에 2차 방정식을 나갈 때 방정식 부분을 나갈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근이 주어지면 원래 뭐 해? 해가 주어졌어. 뭐 해줘? 뭐 해야 돼? 한근이 주어졌어. 뭐 해? 대입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근데 근이라고 하는 녀석, 해라고 하는 녀석의 존재 이유 자체가 이미 대입이었던 거야.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애인데 뭐 이미 응? 자, 그리고 다시 봐봐.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 이상인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어떻게 풀 거야? 문자를 하나로 만들 거야. 문자를 없애고 문자를 하나로 만드는 게 포인트야. 그걸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 대입법과 가감법인 거야. 다시 가만히 생각을 해봐. 아까 뭐라고 했어? 위의 식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빼요. 그래서 무슨 일을 이루어내는 거야? x를 없애지. 그치? 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보여준 것처럼 y는 6x 빼기 5로 만든 다음에 y 자리에다 6x 빼기 5를 대입해. 대입법이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대입을 하면서 y가 사라지지. 그럼 x로만 구성이 될 거고 그럼 x로만 구성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런데 이 짓을 대체 왜 하는 건데 그러면? 문자를 하나로 만드는 이유가 뭔데? 두 개 있으면 푸니까. 못 푸니까? 못 풀어? 그럼 이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데? 해를 구한다는 얘기야, 그치? 질문이 좀 많지, 그치? 해를 구한다는 얘기야. 해는 뭐라고 했어?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1, 1.
1. 된 거 아니야? 된 거 아니야? 1 들어가면 되고 여기도 1 들어가면 되지 않아? 근데 그래서- 맨날 저렇게 할 순 없잖아요. 뭐 다른 거 나오면 계속 그것만 주거든지마저도 맞아, 그거야. 근데 그래서 우리 아직 거기 시험 안 봤잖아. 그래서 2학년 1학기 거 과정을 할 때 규민은 그때 당시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 2학년 1학기 거 과정을 할 때 쌤이 이 얘기를 항상 앞에다가 던져. 눈으로 대입하는 연습이 먼저여야 돼. 왜냐면 그게 정이기 때문이야. 근데 답을 갑자기 니네한테 답은 x가 3분의 270이고 y는 마이너스 3271이었죠. 이런 문제 안 내. 나와봤자 거의 비슷한 단위로 나올 거라고. 근데 눈으로 휙 해가지고 정리가 돼서 대입이 됐어. 그거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어? 없겠지. 오케이? 지금 우리가 고등학생이면은 여기 대입에 대한 얘기를 따로 안 해. 근데 지금 선행을 하는 과정이니까 대입까지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지금 쌤. 됐죠? 자, 그래서 대입이 되면 해. 근데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대입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문자를 하나로 만드는 게 포인트라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식을 봤을 때 대해야 되는 방식이야. 식을 봤을 때 대해야 되는 방식이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문제의 풀이를 들어가 보면 문제가 보이죠? 어떻게? x 빼기 y가 1이고 아래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8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됐죠? 자, 이제 풀어보자. 연립방정식. 근데 어떻게 풀 거야? 뭘 어떻게 풀어? 문자를 하나로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줄에서 x가 어차피 1 더하기 y일 테니까 x 자리에다가 1 더하기 y를 그대로 대입을 해버리자. 그럼 이렇게 되겠고 1이 없어지면서 y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2y제곱은 8. 그래서 y제곱이 4가 되겠죠. 그럼 y 값이 뭐가 나와? 2거나 마이너스 2라고 나와지겠지. 다시 한번 그럼 y가 만약에 2면 x가 3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만약 y가 마이너스 2라면 x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됐지? 그리고 문제 다시 휙. 두근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음수일 수는 없겠고 그러니까 한근과 다른 한근이 각각 3과 2 더해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방금 어떻게 풀었어요? 문자를 하나를 만들어 주기 위해 여기 정리를 해서 쏙 넣으면 문자가 하나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쌤이 왜 앞에 그냥 장황하게 했냐면은 내가 만약에 그냥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야, 연립방정식 이렇게 나왔을 때 1차, 2차가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1차 정리해서 대입하면 돼. 짧지? 듣기 편하지? 듣기 편하지 않아? 1차와 2차가 나오면 1차를 정리해서 대입해서 풀어줘라. 끝. 이게 다거든. 그런데 그렇게 쉽게 들리는 말이 쉽게 되냐는 거지. 근데 우리는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는 시간이야. 시간.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나는 정말 많이 녹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거를 빨리 끝내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이런 것들도 너무 좋지만 애초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목표는 뭐냐면 니네가 고등학생 정도의 수학 실력을 갖는 게 포인트야.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지금 생각하는 게 고2, 고3 넘어서 대학생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의 생각이 도달한다면 그럼 더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이게 먼저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필기를 한번 너네가 쓴 거 봐봐. 어떻게 투영되어 있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넘겨서 대입해서 푼 다음에 끝에까지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수업에서 쌤이 말을 해서 끝내준 말을 해서 했던 이야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까지인 거야 사실상?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문자를 하나로 정리를 해주는 게 포인트고 현재는 1차니까 정리가 좀 용이하고 정리해서 대입하면 문자가 바뀌니까 다른 문자로 그 방법을 취했다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이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야.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그럼 799번을 봤을 때 약간의 오류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번에는? 자, 그러면은 x제곱 빼기 y제곱이 0이니까 x제곱이 y제곱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제곱 자리에다가 y제곱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xy 더하기 2y제곱은 4. 문자를 하나로 바꾸는 게 목적인데 바뀌어 지금? 아니요. 안 바뀌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까? x는 뭔데? 얘가 문제인 거잖아 지금. 얘 어떻게 해결할까? Y를 y로 나누라고? 근데 내가 지금 대답한 거에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연산은 너희가 돌이킬 수가 없어. 나는 해. 쌤은 한다고. 나는 내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내가 틀렸나 점검을 하고 다시 빠져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방금 대답에서 뭐라고 했어? X 나눈다고 했어? Y 나눈다고 했어? 왜 그렇게 얘기한 거야? 다 Y 있었는데 뒤에 4가 Y. 그러면 봐봐. 4를 가지고서 분모에 깔린 거는 그럼 4를 왜 안 본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뱉고 나서 어차피 계산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 타이밍은 이미 끝난 타이밍이야. 시험은 한 번이야 어차피. 시험은 한 번이라고. 근데 이미 거기에서 풀이를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서 다시 그럼 다르게 생각해볼까? 이미 끝난 거야 솔직히.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 쌤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생각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끝에까지 보고서 맞는지의 점검도 해봐야지. 근데 얼토당토 안 한 방식이잖아. 이제껏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X를 나눴는데? 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준이 얘기한 Y를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생긴 문제를 Y를 나눴는데? 다 모든 항에 Y. 그러면은 거기서 이미 끝났잖아. Y가 없는 항이 있는데. 응?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갑니다. 아까 방금 전 유형은 어떻게 공략을 했어? 1차와 2차식이 있었으니까 1차를 우선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해서 문자를 줄였지.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둘 다 2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또한 둘 다 2차가 있을 때는 무조건 한쪽에 0이 있습니다. 100%. 무조건 0이 있어. 그럼 이 0이 있는 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 해줄 수 있어.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 다음 줄은 뭐야? 앞에 식이 0이거나 또는 뒤에 식이 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요거는 괜찮죠? 네. 그치? 그럼 넘겨주면 어떻게 돼? 한쪽은 x가 마이너스 y고 한쪽은 x를 y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식이 이렇게 변경이 돼. x가 마이너스 y고 밑에 식은 그대로 가지고 와야지. 이거나 혹은 x가 y일 때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2y제곱이 4가 되거나. 그치? 여기서 또는이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 거잖아 이 식에서. 그치? 그럼 이거 이제 풀어보자. 왼쪽 먼저. 그럼 어떻게 돼?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할 거니까 y제곱 빼기 y제곱 더하기 2y제곱은 4가 되겠고 없어지면은 y제곱이 2 만족하는 y가 루트 2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y가 루트 2가 들어가면은 x가 마이너스 루트 2겠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 그대로 들어가면은 x도 똑같이 루트 2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근이 두 쌍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끝났지. 아직 안 끝났어. x가 이번에 y면은 똑같이 빨리 정리 다 끝내야겠다. 자, 이번에는 x가,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난 거야, 문제가. x는 y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대입하면 y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제곱은 4가 되겠고, 그럼 4y제곱이 4니까 y제곱이 1이 되겠죠. 그럼 y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데 x랑 y 값이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x 값은 이렇게 정리가 똑같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도 두 쌍이 발생이 되어지겠지. 이때 마지막 더해준 값의 최소값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둘 다 음수인 경우를 구해주면 되겠고, 합의 최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왜 앞에 쌤이 주저리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까 문제풀이 시간에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너희들이 아직은 좀 어린 나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정이랑 갭이 조금 있지, 그치?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좀 더 가까운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수학의 느낌으로 아직도 접근을 하거든. 물론 이쪽도 계산이 맞아. 근데 이런 부분에서 니네가 문제가 돼서 지금 이 선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너희는 이런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공부를 생각보다 전략적으로 해줘야 돼. 내가 축구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 축구를 예로 들면은 축구는 공을 발로 차는 게임이지. 그치? 공만 발로 차면 게임이 돼. 그게. 점점 올라가고 조금 더 이제 되면서 막 자리를 서는 전략들도 있을 거고, 그치? 근데 쌤이 얘기하는 건 이런 느낌인 거야. 공을 차는 걸 그럼 안 해? 해야지. 공을 차는 건 그 안에 들어있을 뿐인 거야. 그치? 공을 차는 것도 당연히 잘해야지. 근데 하지만 공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뭐라고 해요? 볼이 없을 때도, 공이 내가 없을 때도 막 움직여야 되잖아. 공이 없으면 난 가만히 있을 건데 이러면 게임이 되겠냐고. 그냥 유치원 애들 하는 게임이랑 똑같잖아. 공 쫓아다니는 게 야막 쫓아다니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근데 공을 차는 개념이 계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움직이는 개념이 문제를 읽고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의 상황을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공을 차는 거는 정말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야.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전히 계산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 부분을 문제를 풀어도 어떤 단어인지 기억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연립방 정식이니까 문자를 하나로 바꿔서 정리를 할 건데 얘네 둘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인수분해를 했더니 정리를 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친구가 이런 거야. 쌤 근데 저는 x제곱이 y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넘기면은 근데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으려면 경우가 뭐밖에 없어? x랑 y랑 같은 거랑 x랑 마이너스 y랑 같은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요. 근데 수명이 짧아. 다른 유형은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쌤이 제안하는 바는 둘 다 2차로 나왔을 때는 0을 먼저 찾아서 정리를 해주는 거 먼저. 그렇죠?
아직 쌤말이 좀 어려워요. 아직은 어려울 거야. 어려운 게 정상이고. 그런데 쌤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는 순간부터는 중학교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 수학도 끝날 때까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문제를 읽으면 나한테 하는 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게 되거든. 문제 꼴 자체가. 다시 이번엔 뭐가 나왔어요? 803번입니다. X, Y 뭐 들어가면 될까? 뭐 들어가면 될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X, Y 한번 대입해봐. 또 또 오랑 3 또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 됐나요? 됐어요?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이런 공식들을 알고 있죠. x 더하기 y의 완전제곱이 에서로 하자 2xy를 빼주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x 빼기 y의 완전제곱에서 2xy를 더해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죠? 그지? 알고 있지? 이렇게 생긴 문제들 알고 있죠? 그 문제. 근데 그걸 어디서 눈치채야 되느냐? 생김새를 보고. 이거는 좀 많아 보이는데요? 조금 얘기할 게 조금 있습니다, 여기는. 요거까지 풀 거야. 805번도 같은 맥락이 되겠고. 두 문제 풀어볼게요. 803이랑. 내가 조금 하나만 더 좀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숙제 습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내가 읽었을 두적을 감시하면서 볼 수는 없잖아. 내가 풀어준 문제는 당연히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촬영도 하고 있는 거고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게끔 갑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우리가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2xy를 빼서 만들어 줄 수 있지.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위의 식인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우리는 x 더하기 y의 완전제곱에서 2xy를 뺀 꼴로 정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하나 등장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xy가 15 이렇게 등장을 했겠지. 됐나요? 그럼 xy가 1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y 자리 그대로 대입하면 30이 되겠고 넘어가면은 x 더하기 y의 제곱이 64. 그래서 xy가 15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x 더하기 y가 뭐라고 할 수 있어? 8이고 xy가 이때 15가 되거나 혹은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8일 때 xy를 15라고 하는 두 문제로 바꿔줄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한번 봐봐요. 식이 뭐야? 몇 차? 2차. 몇 차? 2차. 2차야. 2차. 알 거 없어.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야. 응? 1차로 보여. 왜냐면은 x랑 y가 1차인데요? 근데 하지만 그 문자 둘이 곱해져 있잖아. 얘네들은 2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봐봐. 푸는 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두 개씩 나오지 지금 쌍이. 그치? 2차, 2차가 있었던 거는 심지어 4쌍이 나왔어, 해가. 그치?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왜 많이 나오는 거야, 대체?
이유는 제곱 때문이야. 제곱. x랑 x를 곱해줌으로 인해서 x 값에서 근을 두 개를 가져버리잖아. 그러니까 x 제곱이 그러니까 이 x에 대해서 아까 봤던 2차와 1차가 있었지. 그럼 1차에서 얘기하는 그런 해들 중에 2차 형태에 들어있는 친구에서 근이 두 개가 발생을 하니까 1차로 넘어갔을 때도 근이 똑같이 두 개가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5, 3이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곱해서 어차피 1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 자, 근데 중요한 얘기는 얘가 2차라고 받아들이는 게 포인트라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위에는 몇 차? 위에 식은 몇 차? 2차. 1차고 여긴 몇 차? 2차. 1차와 2차니까 어떻게 풀기로 약속했어? 1차를 정리해서 문자를 하나로 만들어 주기로 했죠. 그럼 y자리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는 15, 우변으로 넘겨주면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5는 0. 그래서 x 빼기 3, x 빼기 5니까 만족하는 x가 3과 5. x가 3이면 y가 5, 여기서는 3이 되겠죠. 저는 3이랑 5랑 그냥 대입해서 그냥 풀었는데요. 좋은 방법이야. 아까 근데 성경이도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걸 항상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연습이 되면서 평상시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포인트라는 거지. 여기도 그래서 그 가의 이유에 의해서 x가 마3, y가 마5, 똑같이 마5와 마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어떤 과목이다? 문제를 읽어서 이해하는 단원이다. 근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단점 또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지 않고 이렇게 좀 약간 쉬운 교재들을 풀었을 때의 가장 큰 단점은 문제를 하나로 인식한다는 게 포인트야. 다 썼어요? 쓰고 얘기합시다. 자, 806번을 봤을 때 뭐라고 써 있어요?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한대. 좀 풀어서 얘기해보면 무슨 뜻일까?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한다는 게.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한대요. 무슨 말이야 이게? 바로 x값에 맞춘 y값이 x가 몇일 때 y가 몇, 이게 딱 그냥 한 세트밖에 없다고. 됐죠 여기까지? 이거는 여기에 글씨에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껏 계속 공부를 하면서 연립방정식이라고 써져 있는 저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어떻게 공략하기로 일단 준비가 되어 있어. 빨리 봐요. 왔다 갔다 해. 연립방정식 어떻게 공략하기로 했어? 저렇게 생겼어. 연립방정식 어떻게 공략하기? 일단은 문자를 소거하기, 문자를 하나로 바꿔주기로 했고, 그렇기 위해서 문제식의 모양을 봤더니 1차랑 2차니까 뭐 해주면 돼? 1차를 정리를 해서 이번 y로 정리를 해볼게요. y는 k 빼기 x가 되겠고, 눈앞에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에서의 y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k 빼기 x의 제곱은 10이 되겠고,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이 10이라고 할 수 있겠지. 넘어가서 정리를 해주면 2x제곱 빼기 2kx 더하기 k제곱 빼기 10은 0이 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지금 방금 얘기한 여기 과정까지 왔어요 일단. 그리고 방금 우리가 지나온 발저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원래 주어진 문제의 해가 이렇게 있을 텐데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네. 해가 한 쌍 존재한다는 얘기는 x가 몇일 때 y가 몇, 이게 딱 한 번만 딱 나온다는 거잖아. 그런데 어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원래 이제까지 배웠던 푸는 방법에 의해 y는으로 정리해서 문자를 하나로 바꿔놨고, 문자를 하나로 바꿨더니 식 형태가 뭐가 사라진 상태가 됐어? y가 사라졌지. 그럼 무슨 값밖에 안 남았어? 그럼 지금 주어진 문제 물결 표시에 있는 말을 여기다가 빗대서 한번 최대한 얘기를 해줘봐.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여기 뒤에다 붙이면 될까? 저 말을 이제 끌고 오는 거야. 우리 연립방정식을 풀었잖아 지금. 그치? 그럼 저 물결 표시에 써져 있는 말을 뒤쪽에다가 이제 옮겨오면 돼. 뭐라고 쓰면 될까? 여기도 똑같이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한다고 쓰면 맞아 말이? 안 맞지 않아? 왜 안 맞아? y가 소거됐잖아 지금. 그럼 그걸 저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한다는 말을 y가 소거한 상태에서 뒤에다가 한번 덧대보자는 거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해가 오직 하나. 해가 오직 하나 조금 부족해. 같은 맥락이기는 해. 근데 부족해 지금. 여기에 현 상황을 봐봐. 눈 왔다 갔다 해야 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고 읽어봐. 여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야. 지금 대답도 맞기는 해. 근데 지금 성에 안 차서 그러는 것 뿐인 거야. 뭐라고 바꾸면 될까? x랑 k 값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저쪽에서는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했대. 어차피 문제에 써져 있는 건 팩트 아니야? 그치? 문제에 써져 있는 걸 가지고 딴지 걸면 안 되지. 문제는 그냥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근데 저걸 정리했어. 정리한 건 앞에서부터 배웠던 거잖아. 그 정리한 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야 돼.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잘 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아까 그 문제도 그렇고, 고차 방정식을 인수정리로 푸는 방식, 대칭형으로 푸는 방식, 보기차식으로 푸는 방식, 그 뒤에 어떤 말이 있건 간에 정리를 하고 그 뒤를 읽는 거야. 이 문제도 같은 구조를 띄는 거야. 연립방정식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문자를 하나로 정리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두 개는 못 풀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로 정리를 하기로 했고, 하나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문자 하나를 시켜서 냅둔 거야. 그럼 저 말만 바꿔야지. 타겟이 바뀌었으니까. 뭘로 바꾸면 될까? 2x제곱 빼기 2kx 더하기 k제곱 빼기 10은 0에서 뭐라고 하면 될까? x랑 k가 하나. x랑 k가 하나? 그럼 여기서 질문, 왜 k는 왜 하나야? k는 뭔데? 그 x 플러스 y가 k인데 어차피 x랑 y가 한 쌍만 있으니까 k도 하나. 오케이, 좋아. 좋은 의견이야. 일단 좋은 의견이야. 근데 지금 얘는 뭔데? 얘 뭐야? x와 k로 구성된 방정식이야? 얘 x와 k로 구성된 방정식이 맞아? 아니야. 얘 뭐야? 뭐에 대한 방정식이야? x에 대한 방정식이야. k는 상수 숫자야. 어?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고. 그럼 얘를 보고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k를 빼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답이 나왔잖아. 뭘로 바뀌어야 돼? 얘를 만족하는 x 값이 몇 개여야 된다?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x 값이 몇 개여야 된다? 한 개여야 된다. 근데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을 우리 뭐라고 불러? 해.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면 돼? 해가 어떻게 돼? 해가 어때 그러면? 한 개이다. 해가 한 개인 걸 우리는 무슨 말로 또 바꿀 수 있어? 근이 하나. 근이 한 개다를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어? x 값에 대입해서 중근을 갖는다 라고 바꿀 수 있겠죠.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어 문제를?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쓸 수 있고요. B' 제곱 마이너스 AC를 계산한 값이 어때야 된다? 0이어야 한다. 됐나요? 제곱은 마이너스 20이 되는데, 자,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야 되는 길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봐봐. 니네가 눈에 불을 켜고, 잘 들어봐 이거. 니네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어디를 쓰고 있어? 니네는 여기를 쓰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치? 내 말이 맞지 않아? 중요한 건 당연히 여기야. 봐봐. 아까 물론 처음에 얘기가 비슷하게 나와져 있지만 두 번만 물어봐도 다시 한 번만 물어봐도 말이 바뀌는데 뭘? 그러니까 바뀔 이유가 없지 않아? 지금 돌이켜서 얘기를 해봐도.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이 공통수학 1 과정은 지금과 같은 메커니즘을 똑같이 가져. 근데 이 연습을 하는 것만이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고들 살아. 너희뿐만 아니라 솔직히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니어도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공통수학 1 4바퀴나 돌았는데 문제 풀라고 하나도 못 풀어요. 점수도 안 나와. 왜? 이것만 연습하는데 이게 돼? 응? 그래서 약간 좀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 문제가 바뀌는 느낌이 상당히 들어야 돼. 쌤이 지금 이 시점에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은 조만간 또 다시 시험 대비를 한번 들어갈 거잖아. 시험 대비 들어가도 그 느낌이 들어야 돼. 우리 이번에 했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 함수 파트 부분 정비례 반비례 이런 거 할 때도 정비례 반비례 최초에 할 때 이렇게 문제 풀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어쨌건 그 정비례 반비례 할 때 가장 주요한 문제풀이 방식이 무조건 대입이라고 했잖아 우리. 그치? 근데 대입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어때? 그냥 단순하게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상황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또 다시 대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처럼 우리도 바뀌어서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이 노래기가 중요하다. 활용입니다. 810번이고요.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10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놓는다고 하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169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때 가로의 길이를 2m 줄이고 그럼 x 빼기 2, 세로의 길이는 2m를 늘렸대. y 더하기 2를 계산을 했더니 처음 땅의 넓이 누구보다? x, y보다 18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빼기 18이 된다. 됐나요? 전개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 활용 부분 파트가 다시 얘기가 안 나와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야. 지금 어쨌건 중간 과정을 다 봤으니까 너희들도 그 느낌이 받아야 되는 게, 활용 어렵지? 활용 어렵잖아. 그치? 뭐 철수가 뭐 가다 우산 버리고 뭐 그 지랄 하고 막 어렵잖아. 근데 그래서 고등수학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얘기를 해볼게. 지금 난 그냥 모르는데 그냥 슉 하잖아. 나 이거 뭐 외우고 다녀? 내가 그렇게 할 일 없어 보여? 그렇진 않잖아. 그치?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이거? 저거 읽고 지금 하는 거야. 저거 읽고 그냥 하고 있다고 얘들아. 근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읽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데 대각선 길이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 멈춰버린다는 거지. 같은 맥락이야 여기도. 그래서 그 글밥을 많이 읽어서 해석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문제풀이 방식이 될 거라는 거